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영상들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차차 진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책이 중요하잖아요. 권위 있는 책. 그것을 선택한 것은 이 김초령 저자입니다. 이 김초령 저자는 공법의 원로학자입니다. 1세대 원로학자. 한번 양력을 한번 보시죠. 자, 공법학회 회장이십니다. 회장이고, 회장도 여기만 있고, 그리고 여러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법의 권위자분이시죠. 자,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그리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입니다. 각종 고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그 참관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초판에서부터 행정법을 2010년서부터 행정법 입문을 2010년서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개정해서 내시는 분입니다. 자, 이 행정법 1도 내셨고 행정법 2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셨죠. 자, 그러면 이 행정심판은 왜 필요한가? 그 전에 개인이 어떤 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청에, 관할 행정청에서 다른 여타의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 집행, 그리고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작용에는 여러 개별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행정청이 행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행정행위라고 행정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처분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아니, 그 건축이행 강제금 등의,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런 식의 처분이 날라오죠. 그러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 집행이라고 하니까 개별적인 누구 또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 대상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라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강원도 영월에 사는 아무개, 이렇게 날라오면 안 되죠. 왜? 개별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적이고 그리고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월적인 주체에서 행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사익을 침해해야 됩니다. 때로는 구속하고 그런 것에서 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행정심판을 들먹이냐면, 자 한번 보시죠. 행정심판은 왜 필요한가? 첫째,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준다. 자, 행정소송에 의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엄격한 절차를 밟으며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행정심판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둘째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구제의 대상이 넓다. 행정소송에 의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는, 행정법원이 되겠죠. 행정법원의 심사는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 문제에 한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취소심판 같은 행정심판은 부당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당하거나 또는 위법한 행정처범이란 무엇인가?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그 적법의 테두리에서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부당하다, 위법한 건 아니지만 부당하다, 그것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취소 소송 같은 소송은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게 아니라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에 비해 행정심판에 의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기관의 심사는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는 물론이고 처분이 부당한가의 여부의 문제까지 확대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그리고 피청구인인 관할 행정청에 어떤 중재도 할 수 있고 또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심판은, 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상, 자, 이 기간을 넘겼죠? 그러면 예외가 없는 이상, 뭐 천재지변이든 이런 예외가 있지 않는 이상 무효를 다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취소 심판에 그 기일을 넘겼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 또는 사인의 그 침해당한 권익, 행정 그 처분에 의해서, 자,
실익을 그럼 구제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뭐냐?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는 또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행정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 누가 봐도 심각히 위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 행정청에서 누가 봐도 위법하거나 부당함의 정도를 넘은 완전히 일탈한 그러한 처분이어야 됩니다. 자, 무효동,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이론상으로는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누구든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이 무효라든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한다든가 하는 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아무튼 무효동 확인 심판은 취소 심판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누가 봐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그 구제 기간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무효동 확인 심판이 제기하는 요건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보시죠. 청구인 적격. 법률상에 이 청구인 적격을 그러니까 이 청구인의 어떤 그 행정청의 그 심각히 위법한 그 처분에 대해서 무효동 확인 심판을 제기를 함으로써에 해당되는 법률상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보시는 대로 이 둘째로 심판 청구 기간. 자,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와 달리 심판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로 청구로서 요구하는 대상이다. 대상은 처분을 말하죠. 처분의 효력 또는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무효동 확인 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 재결할 의무를 진다.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처분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한번 행정심판의 그 사이트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행정 심판이 나옵니다. 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렇게 많죠?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면허 취소 처분, 영업 정지, 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합니다. 자, 이 절차는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을 해요. 어디?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뭐 무슨 구 이렇게 돼 있다면 그 구에 해당하는 구에서 서울특별시 뭐 관할구, 뭐 송파구에서 했다. 송파구에서 처분이 날라왔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그러면 상부의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구인은 이 두 부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도 보내고 청구서를 처분청에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하에 심판하에 그것을 다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넣었던 한번 제가 무엇을 내었는가 한번 보시죠. 청구 취지 제가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다루는 것은 또 하나 그러면 있는데 뭐냐면 감사원이죠. 다들 알다시피 이 감사원이란 옛날에 조선시대로 치면 암행어사. 그렇지만 궁궐에 있는 어떤 그 공무원을 관할하는 그런 국가의 높은 분들을 관할하는 감찰하는 그런 사정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행어사라고도 하죠.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암행을 해서 활동하지만 명행어사는 자신들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그 행정심판하고 조금은 다른 게 비슷해요. 그런데 감사원 심사 청구서는 관할청에 직접 냅니다. 관할청에 처분이 있은 그 관할청에 직접 냅니다. 내면은 자, 청구인의 그런 취지가
납득가다,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직접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무효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합니다. 이유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자, 그런데 그 시정을 안 했어. 이유가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서 직접 심사 청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원은 특이한 게 행정심판하고는 달리 행정심판에 그러면 행정심판은 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도 청구를 하고 그 관할청에도 청구를 해가지고 두 개를 내야 되잖아요. 두 개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원에서는 관할청에 한 부만 내면 관할청에서 뭐 그 원본이라든가 사본이라든가 다 그렇게 추려가지고 감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한 점이 특이할 만하죠. 그래서 이 국가에 이렇게 사정기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행정법 입문에 그 김초룡 교수, 행정법 발전 초석다죠. 한국법률문화상의 김초룡 교수, 건국대 로스쿨 명예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공법 파괴, 새로운 체계 형성. 그러면 자, 지금까지 그러면 예, 행정 심판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20년 동안 현대쿠아는 건축유행 강제금 처분이라든가 그리고 용도 변경의 그 불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한 그런 소송에도 무조건 행정소송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 행정소송을 잘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에서 보듯이 행정심판은 구제의 대상이 넓다. 구제의 대상이 넓고 부당해도 시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위법해야지 더 까다로워집니다. 위법해야지 그거를 다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비용도 적게 들고 권리 구제의 범위가 넓고 사인의 개인의 침해당한 그 권리의 구제의 범위도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띠게 돼서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계신 그 전문가분들이 변호사가 무척 많아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인용 재결이 되면 그것을 각 국가기관에 널리 퍼져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차적인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각종 그 대법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판례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관할청과 자, 행정심판은 관할청이 직접 자신의 처분을 되돌리거나 회수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 청구인하고 직접 다투는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의
그런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미가. 이거는 참 좀 그렇죠? 좀 의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소송에만 위임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송을 안 하고, 자,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행정심판도 무척이나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관할청, 행정청하고 싸우고 다투는 개념이 아니라,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단지 거기에 대해서 투명한과, 내가 받은 처분이 투명한 거, 그리고 내가 받은 처분이 공정하고 투명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물론 행정 그 행정부 내에서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부를 심판한다라는, 행정부가 자신의 행정청을 심판한다라는 자기 구속을 가지고 되죠. 그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